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청취자분께서 공유해 주신 건데요. 제목이 청년 김슬지 도의원, 부안의 딸 지역을 품다입니다. 오, 제목부터 뭔가 좀 느낌이 오죠? 네, 맞아요. 부안의 딸이라는 표현이 아주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지역적인 색깔을 확 드러내는. 네, 부안 출신의 아주 젊은 도의원, 이 김슬지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오늘 이 자료를 좀 꼼꼼히 뜯어보면서 김슬지 의원이란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분의 활동이 우리 지역사회나 정치 참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청년 정치인이라는 점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다는 점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봐도 오늘 나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겠죠. 김슬지 의원, 대체 어떤 인물인가요? 이 자료에 따르면 정말 부안 토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부안에서 나고 자란 그야말로 지역 출신이라는 거죠. 네, 그 토박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이 있죠.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알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때 이때 이제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보니까 비례대표네요.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 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받는 방식이죠. 네, 근데 그 비례대표 중에서도 순번이 1번이었어요. 전라북도 의회 비례대표 1번. 오, 1번이면 이건 뭐 당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안정권이라고 보니까요. 전라북도 의회에 입성을 한 건데 여기서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신 그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비례대표인데 부안의 딸을 강조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보통 비례대표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어떤 직능, 예를 들어 뭐 변호사 출신, 시민운동가 출신, 아니면 뭐 청년 대표, 여성 대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분야나 계층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전국적인 시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지역구 의원과는 좀 역할이나 이미지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런데 김슬지 의원은 비례대표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안의 딸이라는 아주 강력한 지역 정체성을 자신의 핵심 슬로건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전략적이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라는 제도가 가진 어떤 장점, 예를 들면 특정 지역구 이해관계에 덜 매일 수 있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장점은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나는 이 지역 출신이고 이 지역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지역 밀착성까지 확보하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동시에 비례대표의 장점도 살리려는 뭐 그런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어쩌면 이분의 활동 방향 자체가 나는 비례대표지만 내 마음과 활동의 중심은 부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단순히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살아온 삶 자체가 워낙 부안이라는 지역과 밀착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체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당히 흥미로운 포지셔닝인 건 분명해요. 네, 확실히 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도의회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네요.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이 두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랑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이 꽤 중요하네요. 기획행정위원회는 보통 도정 전반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조직운영, 주요 정책기획 이런 걸 다루는 핵심 상위위원회 중 하나거든요. 네, 그렇죠. 도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고 있다는 건 의회 내부의 어떤 자정 능력이라든지 의원들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위치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단순히 지역 현안만 챙기는 게 아니라 도의회 운영 전반과 어떤 규범적인 측면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초선 의원, 그것도 비례대표 초선 의원인데 상당히 좀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뭐랄까, 당에서나 의회 내에서
이분에게 거는 기대나 역할 부여가 작지 않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부안 출신 청년이라는 상징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의정 활동 능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정도 받고 있다고 봐야겠죠. 역할도 언급이 되는데 전북도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고 하고요. 또 여성지방의원협의회라는 곳에서 광역대표로도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이것까지 보면 정말 이분의 활동 반경이 입체적으로 그려집니다. 수석대변인이라는 자리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언론이나 대중에게 전달하는 그야말로 당의 입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그렇죠. 발언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리는 자리인데 네, 그리고 여성지방의원협의회 광역대표라는 건 전라북도 내의 여성지방의원들을 대표해서 여성 정치인의 권익 신장이라든지 또 여성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도의회 내에서는 기획, 행정, 윤리 분야를 다루고 정당 내에서는 대변인 역할과 여성 의제를 챙기고 그러면서도 본인의 뿌리는 부안에 두고 있다. 정말 여러 층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다층적 역할이라고 표현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단순히 지역구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광역행정 전반, 그리고 정당 정치의 중심, 또 젠더 이슈까지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자신의 역할을 설정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네, 확실히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에너지도 상당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활동만은 하는 김슬지 의원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정치 철학은 뭘까요? 자료에 인용된 말이 하나 있는데 정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네요. 그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정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본인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 같아요.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좋은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특히 지역의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농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잘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라는 게 그냥 막연한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들, 청년, 학생, 농촌 주민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거죠.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나 행정에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신이 그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되기 쉬운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가 특정 소수가 아닌 공동체 전체에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본인이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학생과 농촌 주민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걸 보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자 관심 영역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안의 딸이라는 정체성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철학이 실제 활동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자료에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부안 창의 예술 미래교육센터라는 걸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창의 예술 미래교육센터. 이름만 들어서는 정확히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과 미래, 그리고 창의 예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걸 보면 아마도 지역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혁신적인 교육 공간을 만들려는 사업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하나는 변산초등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참여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것도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 초등학교에 복합시설을 만든다는 건 단순히 학교 시설 개선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나 체육 공간을 연결하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학교를 단지 학생들만 다니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그런 구상일 수 있겠군요. 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학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줄면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도 많은데 이렇게 학교를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면 학교도 살리고 지역사회의 활력도 불어넣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청년 자치 문제나 농촌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인상적인 표현이 나와요. 내가 직접 다니던 학교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 표현은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냥 의례적인 약속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공간, 그러니까 자신의 모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교육 예산을 얼마 확보하겠다거나 시설을 현대화하겠다는 식의 건조한 공약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죠. 훨씬 더 개인적이고 감성적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숨결을 불어넣겠다는 말 속에는 아마 단순히 건물 개보수 차원을 넘어서 그 학교가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 차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활동들은 단순히 예산을 여기저기 나눠주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교육과 청년 문제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본인의 뚜렷한 관심과 철학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개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떤 실질적인 변화,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내려는 장기적인 비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교육센터나 학교 복합시설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가깝거든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결국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닦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많은 농촌 지역이 지금 인구 감소, 고령화, 또 젊은 세대 유출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돌아오거나 혹은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술지 의원의 활동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절실한 고문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 김 의원의 활동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개별 사업 추진이 아니라 지역의 큰 문제, 예를 들면 인구 감소나 소멸 위기 같은 그런 거시적인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정치가 우리 삶과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치는 곧 삶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여러 가지 제도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공공공간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좀 어렵고 복잡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끼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 싸우는 얘기나 보고 정치 그거 다 그놈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런 냉소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죠. 정치 효능감이 낮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사는 지역의 정치인이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시설을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한다거나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정치가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주변에 무언가를 바꾸는 힘이 있구나,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하는 걸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내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런 경험, 즉 정치 효능감을 느끼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무언가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다음 선거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후보를 고르게 되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게 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술주 의원의 사례는 바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치는 삶의 환경을 바꾸는 일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와닿습니다. 거창한 구호나 이념 논쟁 이전에
우리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정치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김술지 의원의 활동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역 정치의 역할이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치에서 다루기 어려운 우리 동네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정치인들이 많아질 때 주민들의 삶도 더 나아지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청년 김술지 도의원, 부안의 딸 지역을 푼다는 바로 그런 지역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부안이라는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청년과 교육이라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에 집중하면서 주민들의 실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가 결코 우리 삶과 멀리 떨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사례를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신가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 그곳의 정치인들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김술지 의원처럼 특히 청년 문제나 교육 문제 같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냥 선거 때 나와서 인사하고 공약 내거는 것 말고 평소에 정말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단순히 행사장에 얼굴 비추고 이런 보여주기식 활동 말고요.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예를 들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거나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하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한번 주변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 동네에도 제2의 김술지가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우리가 그런 정치인을 만들어 나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김술지 의원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 정치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에게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때로는 요구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민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심도 깊은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